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니까요. 한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하루가 허전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전화도 문자도 안부도 모두 나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나도 괜찮다. 오늘 영상은 그런 관계에 지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제인식 관계의 무게는 왜 항상 나 혼자일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처음엔 서로를 궁금해하고 자주 연락하며 사소한 일에도 웃고 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줬나? 너무 자주 연락했나?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변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관심이 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관심도, 말투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지쳤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내가 혼자 들고 있는 짐이구나. 그리고 혼자 드는 짐은 결국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걸요. 나 혼자 애쓰는 관계의 공통된 특징. 혼자만 애쓰는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늘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문자가 없으면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괜히 내 말투에 문제가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약속도 내가 먼저 잡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말, 상대는 늘 듣기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죠. 결국은 또 내가 먼저 물어보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 맞추고 만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내 얘기를 조금 꺼내면 상대는 흥미없어 보입니다. 자기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내가 말하면 휴대폰만 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런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끝나면 나 혼자 남겨질까봐? 정들었던 시간, 나눈 말들, 함께했던 추억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시간 대부분은 내가 혼자 만들고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었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을까?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조용하고 생일에도 축하 인사 하나 없으며 힘들다고 말했을 때조차 그래, 힘들겠네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사람. 그런데도 나는 자꾸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쁘겠지?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지? 표현이 서툰가 보지? 이렇게 계속 상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요.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건 사실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일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건 서로가 정말 애쓸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에서는 그 침묵이 곧 무관심이고 거절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애써 버티면 결국은 나만 상처받고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유지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서로가 있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애쓰고 한 사람만 맞추고 한 사람만 기다리는 관계는 사실상 이미 한쪽이 빠진 관계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고 가끔 연락이 닿았을 때도 어색하지 않으며 무심한 말 속에도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어릴 적 친구라서, 가족 같은 사이였어서 계속 관계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추억에 기대는 것일 뿐.
지금의 나와 그 사람이 진짜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어가려는 감정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없어도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고 내가 조용해도 안부를 묻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단지 나 혼자 만들어낸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답이다. 한동안은 연락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혼자서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무심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답이었다는 걸요.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바쁘다는 핑계조차 사라집니다. 짧은 문자 하나, 이모티콘 하나, 잘 지내지? 한마디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리로 당신을 놓아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 안 하지? 하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보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계속해서 7페이지 이어드릴까요? 마음을 덜어낼수록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 발 물러서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관계는 사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단 잃는 게 무서워서,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계속 연락하고 인연을 이어가려 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자 그 허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끝나면 너무 외로울까? 그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내려놓으니 내 곁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하지는 않지만 내가 힘들 땐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 서로 자주 보지 않아도 내 안부를 한 번쯤 궁금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진짜가 아닌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덜어낼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만큼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인생의 짐이다. 살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끊어왔습니다. 어릴 적 친구,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 그냥 스쳐간 인연들까지. 그 가운데에는 분명 내 삶을 밝게 비춰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침묵뿐.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마치 무거운 짐처럼 내 삶에 쌓여갔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감정 소모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무서워진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더 이상 내 삶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이 아니라 내 감정의 부담이고 삶의 무게일 뿐이니까요. 외로움이 아닌 평안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아? 그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낫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보다 더 고된 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라는 걸요. 겉으로는 둘이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던 시간들, 말은 나눴지만 진심은 통하지 않았던 관계, 그 속에서 저는 더 외롭고 더 지쳐갔습니다. 혼자여서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 곁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말도 없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도 없고 내 감정을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그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진짜 소중한 인연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끊는 것도 잘 사는 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는 법은 많이 배웁니다. 사람을 만나는 법, 관계를 이어가는 법,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잘 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밥을 먹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고 연락을 하고, 그건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어렵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편해지는 쪽,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쪽으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끊는다는 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이어드릴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살면서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고 쓸쓸하고 외면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두기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늘 가까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때로는 거리감 속에서 더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죠. 내가 불편한 감정을 안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버티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엔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문득 생각나면 안부 정도 나눌 수 있고 마주쳤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느슨하지만 깔끔한 거리.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오히려 내 안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먼저 안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그 전에는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괜히 혼자 속상해하고 혹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자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침묵은 곧 그 사람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히 더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는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들. 가끔 연락이 오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제는 더 소중하게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한때는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내 인간관계가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체방이 여러 개고 명절마다 인사할 사람이 많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더군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진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수많은 인맥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귀하고 더 단단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연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쓸쓸한 건 잠깐입니다. 그 자리에는 결국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를 위한 관계 정리는 인생의 정비 작업이다.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집안 청소를 하듯 마음속 인간관계도 가끔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면 공간이 생기듯 불필요한 관계는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예전엔 관계를 정리하는 걸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물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과거의 추억이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남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조심스럽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가끔 실수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주는 사람.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느라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조용한 성격도 가끔은 느린 반응도 뻔한 말투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많이 말 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게 진짜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빛 하나로 알아주는 사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 흐르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편안함이 뭔지 몰랐습니다. 괜히 말이 끊기면 불안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함도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그 안정감.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무게보다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연락 없는 사람보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제는 연락이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나도 그 사람을 우선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바쁜 줄 알면서도 한 번쯤 안부를 물어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진심은 느껴져야 관계가 이어지는 법입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단 걸 이제는 압니다. 마음을 기대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는 따뜻하지만 한쪽만 기대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의 마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야 보입니다. 가장 소홀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맞추고 참아가며 나는 늘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내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남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상대에게 베풀던 배려와 관심, 이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울적할 땐 나를 다독여주고, 지쳤을 땐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외로울 땐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혼자라는 사실이 예전엔 참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누군가와 연락이 끊기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억지로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을 수 있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그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지쳤던 감정을 회복시켜줍니다. 결국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견딘 사람에게만 진짜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법이죠.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나도 괜찮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마음이 지나쳐 상대에게서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곤 하죠. 그런 인연이라면 이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 없이 괜찮아져야 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 당신은 애쓸 만큼 애썼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마음을 거둬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